안녕하십니까. 미라콤 INC에서 사업그룹을 맡고 있는 조현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클라우드로 진화하는 비즈니스 혁신의 동반자 SAP 클라우드 ERP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대부분 다 제조 쪽에서 종사하고 계실 텐데 아마 ERP 부분도 혁신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클라우드 ERP 트렌드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SAP사와 솔루션 소개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적용 사례와 시사점, 마지막으로 미라콤 ERP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라우드를 생각을 하면은 좀 거대한 좀 파도 같은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링을 좀 통해서 적당한 그림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요즘 마저 사용하는 챗GPT를 좀 사용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한 1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라우드라는 것들은 ERP뿐만 아니라 저희 흐름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저희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서핑을 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즐길 거냐, 아니면은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허우적거릴 거냐, 아마 답은 아실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즐겨야 되겠죠. 저희가 오늘 세션을 통해서 ERP 부분에 대해서도 좀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를 대체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ERP 부분도 현재 하나랑 60조 원 되는데 30년 정도 되면 한 153조, 연평균 성장률이 한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 부분의 클라우드 ERP도 동일합니다. 약 20% 성장으로 해서 30년에는 하나로 약 40조 원 정도로 성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몇 가지 한 7가지 정도의 클라우드 ERP 관련해서 이제 트렌드를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RP 부분에서도 역시 에이전트형의 AI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AI, AX 여러 말을 듣는데 ERP도 당연합니다. 앞서 제가 챗GPT 한 것처럼 27년에는 챗GPT를 생성형 AI를 쓰고 있는 약 한 50%의 고객이 추가로 에이전트까지 배치를 할 전망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기계랑 일을 해야 되죠. AI라는 새로운 동료와 협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지금 이미 많이 ERP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기관계 시스템에 대해서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겠죠. 1단계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네이티브 형태로 클라우드가 가속화될 것 같다. 세 번째로는 AI 기반 의사결정의 지원입니다. 앞서 많이 키노트부터 시작해서 AI의 그런 에이전틱한 AI까지 좀 소개가 됐는데요. 28년 정도가 되면은 저희가 지금 신입사원이나 예전에 가면 비서 업무를 일상적인 업무들 같은 경우는 ERP 부분에서는 약 한 15%가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냥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적용할 정도로 28년에 한 15%의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많은 기업들이 교육을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보안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대량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클라우드로 하기 때문에 AI 관련돼 있는 통합 규범이라든지 프로토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ESG 관련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희 하이퍼스케일러스라고 하는 AWS나 애저 같은 그런 대량의 컴퓨팅을 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쓰는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 고객을 매입을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모듈형 시스템입니다. 27년까지 지금 기존에 이제 거대한 ERP에서
단계마다 나눠서 작게 필요한 영역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듈형으로 ERP도 많이 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잡한 규제 관련입니다. 저희 최근에 미국 관세라든지 유럽의 우리 환경 관련된 여러 규제가 있고 각 나라마다 세법이라든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할 때마다 지금은 엄청난 많은 비용과 프로젝트로 그거를 대응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우리가 큰 노력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대응하게끔 ERP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AP랑 SAP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금방 자료를 좀 준비를 하면서 SAP 회사를 한 번 더 짚어봤고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근에 많이 좀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교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SAP의 작년 매출은 한 53조 정도 됐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시가총액은 매출의 약 10배인 486조, 뉴욕 스탁마켓에서 한 23위 정도로 상당히 엄청나게 하이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R&D 인력이라든지 투자 부문도 20% 이상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년 투자를 하고 있고,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부분의 전체 매출이 50%, 한 27조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트렌드에 사실은 리딩하는 업체가 SAP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AP 고객 현황을 보면은 189개, 44만 개 이상의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글로벌로는 SAP가 시장을 선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AP ERP의 솔루션 흐름 변화입니다. SAP는 1972년부터 지난 한 50년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통합, 인테그레이션이죠. 인테그레이션 측면에서 진화를 하다가 최근에는 자동화 및 지능화까지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전통적으로 SAP의 가치, 산업별의 고유 특화 프로세스라든지 글로벌 오퍼레이션이라든지 실시간 통합 운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최근에 클라우드라든지 AI, 사용자 중심의 UX까지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AP의 도입 배경입니다. ERP의 여러 도입 배경이 있겠지만 좌측보다는 저는 이제 우측에 좀 포커스를 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예전에는 SAP를 도입을 할 때 대부분의 중견이상이나 대기업들만 사실 문의를 했고요. 예전에는 대부분 삼성이나 LG의 그룹사 중심으로 SAP를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트렌드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사업을 갑자기 포트폴리오 변화로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장을 IPO를 준비를 하면서 그 내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고를 할 수 있는 거를 할 때 SAP를 선택을 하고요. 최근에 제일 많이 사실은 문의 오는 부분은 해외 진출 부분입니다. 최근에 미국 쪽에 공장에 엄청나게 새롭게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베트남이라든지 여러 해외에 진출하는 고객이 우리나라는 특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할 때마다 그 각 나라의 어떤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혹은 기존에 있는 BP를 적용해서 바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SAP를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목적에 맞게 SAP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적 변화입니다. 아마 ECC 예전에 SAP를 쓰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재무 쪽에 어떤 결산을 한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근에는 인메모리 하나 DB라는 거를 차용을 해서요. 상당하게 기존 대비해서 말도 못하게 올라갔죠. 3600배라는 속도가 엄청 향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용이해졌습니다. 다음은 화면입니다. SAP 예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소위 말해도 구리다. 상당히 그냥 엑셀처럼 놓고 비주얼라이즈가 안 된 그런 로우한 데이터 위주로 많이 봤지만 최근에 SAP가 아마 반성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화면도 많이 좋아졌고 심지어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 애니 디바이스를 저희가 차용을 하고요.
역할별로 맞춤 기능을 제공하고 타일 형식으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은 리얼타임 실시간 분석 기능입니다. KPI라든지 다차원 리포트, 대시보드와 같이 예전에는 그냥 메뉴나 그리드 형태의 답답한 그런 비주얼을 보였다면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기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을 기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I입니다. SAP도 당연히 AI를 주력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SAP의 AI는 듀얼이라고 하는데요. 보석이죠. 보석하고 스펠링은 좀 틀리지만 듀얼이라는 걸 해서 SAP는 사용자 중심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하나의 UX입니다. UX, UI로 해서 그냥 구글링 하는 거랑 동일하게 검색창에 자기가 원하는 업무죠. 예전 같았으면은 트리로 T코드를 친다든지 아니면 트리로 하나하나 메뉴를 다 사실은 찾아서 해야 될 부분들을 간단하게 메시지처럼 검색창에 자기가 원하는 업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령 내가 구매 담당자면은 현재 승인 대기 중인 구매에 대한 PO를 줘야 한다고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은 각 그 PO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 PO들에 대한 연결을 해서 실제적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요. 가령 RFP의 예전에 우리가 구매 담당자라고 하면은 참조 문서를 참조를 해서 이번에 비딩할 업체들을 자동으로 추천을 한다든지 그 업체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링크를 해서 볼 수 있는 화면까지 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SAP 제품별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중견 이상의 대기업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 왼쪽에 보이는 ECC 온프렘이라 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젝트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짧게는 10개월, 1년, 많게는 몇 년에 걸쳐서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하는 쪽으로 방식으로 많이 프로젝트를 했고요. 이 부분의 가장 특징적인 게 커스터마이징 방식입니다. 그 고객의 고유한 업무라든지 그 고객만의 필요한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해서 많이 하다 보니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사실은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그 다음 버전으로 나온 게 이제 클라우드 버전인데 PCE라고 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랑 거의 유사한데요. 이제 클라우드로 나오면서 구독 방식으로 라이센스가 변경이 됐고요. 기존의 그 장점인 커스터마이징은 동일합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한 5천억 이하 매출을 가진 고객이 적합할 것 같고요. 국내 ERP를 검토하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확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는 고객이라든지 급성장해서 곧 IPO를 해야 되는 고객이라든지 ERP 사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저는 퍼블릭 ERP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ERP의 특징은 앞서 두 가지 형태의 그런 커스터마이징보다는 SAP가 제공하는 BP, Best Practice라는 거를 Fit to Standard하게 최대한 맞춰서 SAP의 50년의 노하우를 믿고 이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상세한 적용 사례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사례입니다. 매출액이 한 800억, 사실은 SAP를 도입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고객이었죠. 예전 기준으로는. 하지만 근본에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도입을 했고요. 업종으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화학 제품을 만드는 업체고요. 전자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으로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배경입니다.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각 업무별로 통합 관리가 전혀 안 됐고요. 그로 인해서 시스템 활용도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시스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 분산이라든지 중복 관리가 상당히 심해서 데이터의 정합성이 상당히 떨어졌고요. 연계 측면에서는 기준 정보가 전혀 연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세 가지로 디지털 경영 기반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글로벌화 기반의 데이터 통합 및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하고 확장성이 높은 시스템을 목표로 고객에게 S4 하나 클라우드 버전을 제안을 했습니다. 추진 목표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활용을 해서
표준 프로세스로 일단은 정립하는 게 1차 단계였고요. 그를 통해서 예전에 뭐 엑셀 작업이라든지 수작업이 상당히 많았는데 모든 것들을 시스템으로 활용을 해서 업무 편의성을 상당히 제고를 시켰고요.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확보를 하는데 추진 목표를 두었습니다. 구축 범위입니다. SAP는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데 5개 코어 모듈, 재무, 영업, 구매, 생산, 원가 5개 코어 모듈을 1단계로 저희가 적용을 했고요. 실제 국내에서 상당히 많이 필요한 이어카운팅이라든지 전자세금 계산서 부분을 인터페이스를 했습니다. 고도화 범위로는 그룹웨어라든지 MES, PLM과 같은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고도화 범위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개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은 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는 건 또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확장 기능 이런 게 있습니다. 퍼블릭으로 키 유저 확장, 그 다음에 디벨로퍼 확장이라는 부분으로 SAP 코어의 클린 코어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확장을 하기도 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변경하기도 하고 뭐 추가로 필드 생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런 SAP 코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추가로 BTP 고도화라는 부분이 이제 BTP가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이라는 건데 별도의 파스 플랫폼입니다. 별도의 플랫폼을 두고 SAP의 최신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로비 솔루션들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예전과 같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테이블도 여기서 만들어서 이 코어랑 이렇게 적용을 인터페이스를 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SAP의 퍼블릭의 클린 코어를 유지하는 겁니다. 적용 사례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 유저와 디벨로퍼 기능이라는 두 가지의 확장 기능을 통해서 75개의 각 모듈별로 키 유저를 통해서 확장을 했고요. 주로 필드를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로직을 약간 변경을 해서 고객의 만족을 제고를 시켰고요. 디벨로퍼 기능으로는 기존의 아밥 개발이라고 하는 개발 기능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한 14가지 정도의 리포트를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핵심 과제입니다. 5개 코어 모듈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 정보 표준화, 그 다음에 실시간 재고 관리, 그 다음에 표준 원가 및 실제 원가 차이를 분석을 통해서 원가 개선을 하는데 등 7가지 정도의 저희가 핵심 구축 과제를 정했습니다. 구축 기간입니다. 구축 기간은 순수하게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안정화까지 해서 총 7개월이 걸렸습니다. SAP가 제공하는 그 액티베이트 방법론을 저희가 차용을 했고요. 디스커버부터 런까지 총 7개월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제조 고객들이 다 지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한 체류비가 상당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디스커버부터 익스플로어까지 저희가 고객과 SAP가 제공하는 BP를 어떻게 제공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피트 스탠다드 하는 핏하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에 대한 워크샵을 앞단에서 시간을 좀 고객 현장에 붙어서 했고요. 나머지 리얼라이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실에 저희 본사에서 사실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체류비가 좀 절약이 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구축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SAP는 글로벌로 나라별로 이미 각 그 최고의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제가 한국이라고 설정을 하면은 741개의 각 모듈별 업무들이 다 이미 라인업이 다 되어 있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25년 8월에 업데이트된 부분인데 SAP는 1년에 2번의 업데이트를 거칩니다. 2월달과 8월달 두 번의 업데이트를 거치는데 해당 부분은 최근에 업데이트한 부분이고요. 이 중에서 세일즈 중에 이제 재고 판매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판매를 누르면은 마치 전체 프로세스가 지하철 노선도와 같이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ell from Stock이라는 재고에서 판매를 한다는 BD9이라고 치면은 8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 다 노선처럼 노선도와 같이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세일즈 오더를 만들고 중간에 피킹을 하고 마지막 인보이스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고 판매라는 그 프로세스가 어떤 의미고 어떤 비즈니스 혜택이 있는 건지도 다 정의가 돼 있고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각 R&R별, 역할별 어떻게 순서로 일을 해야 될지도 다 정의가 돼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데모까지도 다 정의가 돼 있어서 튜토리얼 형식으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처음에 크리에이팅 세일즈 오더를 누르면은 이렇게 튜토리얼 형식으로 고객이 프로젝트 전이나 프로젝트 중에 실제적으로 값을 다 입력을 하면서 우리 업무와 얼마나 맞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실제적으로 제가 적용했던 화면인데요. 예전 아마 화면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놀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렇게 그래프와 여러 가지 통계적인 자료들을 볼 수 있게끔 화면이 나와 있고요. 재고 분석하는 화면이고, 각 플랜트별 재고 금액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생산 오더 모니터링, 실시간 작업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서 저희가 좀 얼러트, 각 담당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러트를 받을 수 있게끔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제조니까 제조 자재 명세서 본 부분이고요. 예, 다음으로 시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좀 포인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클라우드, 그 중에서도 퍼블릭, 그 중에서도 제조. 사실은 요 세 가지 조합 자체에 대해서 안 맞다, 과연 맞을 수 있을까 여러 편견이 많았는데, 근본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도 해볼 만하다 결론을 좀 얻었고요. 5개 코어 모듈에 대해서 BP를 적용을 하고 과하지 않게 고객의 수준에 맞게 BP를 충실하게 적용을 하고 여러 가지 약간 인앱 익스텐션이라든지 BTP를 통해서 확장을 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저희가 노하우가 있는 것들을 ERP 부분에도 적용한다면은 이 부분도 충분하게 저희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RP 부분에 대한 제안입니다. 저희도 저희 스마트 팩토리와 동일하게 무상 진단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RP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무상 진단 서비스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과하지 않게 저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개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고객의 수준에 맞게 저희가 적합하게 제안을 할 거고요. 요새 국산 ERP도 많이 비싸졌죠. 예, 국산 ERP 수준으로 저희도 최대한 제공을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제조업종 특화되게 저희가 노하우를 ERP에도 최대한 많이 담아서 할 거고, 마지막으로 애프터 서비스까지, 맞춤형 원격 운영 서비스까지 저희가 제공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